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쫑굴리입니다. 네, 은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자, 오늘은 이제 쇼핑몰의 고인물들, 저 같은 사람이죠. 고인물 말고 뉴페이스가 필요하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세계에서나 마찬가지 얘기죠. 아닐 수도 있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고인물이 더 잘 되는 세계가 그렇죠. 있고 그렇죠. 항상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와 어설픔 고인물들이 대부분 더 잘 되죠. 악기를 다룬다. 당연히 고인물들이 더 잘하죠. 게임을 한다. 롤 고인물들 있잖아요. 네. 스타크래프트 고인물들. 비하하는 건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그 사람들을 못 이기는 거지. 그러니까 왜 우리가 커뮤니티 다녀보면 흔히 말하는 고인물 막 이래가지고 뭐 짤들이 막 돌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너무 잘하는 거야. 왜냐면 아니 스타를 뭐 20년을 했는데 잘할 수밖에 없잖아.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쇼핑몰의 고인물들이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문제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쇼핑몰이 옛날에 했던 저 같은 사람들, 저도 2003년부터 시작했고 제 주변 지인들 같은 경우 쇼핑몰 하는 분들이 많은데 대체로 보통 한 10년 정도 경력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보통 고인물이라고 치면은 이게 모바일 쇼핑이라는 게 좀 본격화된 게 한 2013년 이렇게 봤을 때 한 7년 정도 됐기 때문에 이 모바일 쇼핑이 본격화되고 나서 들어온 사람과 예전에 PC 시절부터 했던 쇼핑몰 그때부터 했던 사람이 제가 볼 때 좀 접근 방법이나 이런 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특히 경험이 없던 사람들이 접근을 했을 때 더 좀 새로운 접근법?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현재 동업하고 있는 제가 지금 동업 4번째 동업인데 제가 동업하고 있는 이 동업자 친구랑 한 1년쯤 된 거죠. 이 친구랑 제가 1년 동안 이렇게 오면서 옆에 바로 있으니까 지켜본 결과 이 확실히 저 같은 고인물들이나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는 조금 접근 방법 자체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쇼핑몰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제가 볼 땐 고인물들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이라는 건 한마디로 관리의 측면이기 때문에 성공했던 패턴들이 있고 그렇죠. 관리라는 거는 뭐 에디도 회사에 다니지만 관리직이라는 분들이 또 있잖아요. 근데 관리라는 거는 사실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게 좀 어떻게 보면 훌륭한 관리자라 그래야 되나? 말 그대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 자체가 관리의 어떤 뛰어난 관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운영도 관리의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 운영을 정말 잘한다고 해서 그 비즈니스가 떡상하거나 이러기는 어렵거든요. 운영은 말 그대로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관리의 개념이지 운영 자체를 잘하냐 못하냐로 이 회사가 성공한다 실패한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운영의 측면에서는 저희 같은 고인물들이 경험을 통해서 운영을 하는 게 좋을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면 쇼핑몰 비즈니스에서도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제품을 어떻게 그렇죠. 기획이나 뭐 소싱이나 뭐 컨택이나 뭐 서칭이나 뭐 여러 가지 단어를 쓰더라도 어쨌든 제품을 어떻게 초이스하고 그 다음에 마케팅 채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 두 가지 측면에 있어서 이 고인물들의 어떤 이 제품이나 마케팅에 접근하는 패턴이 너무 정형화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예전에 했던 그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방법에서 좀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이게 다 적용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자기가 자수성가했던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만 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 좀 나쁘게 말하면 좀 약간 꼰대 같은 그런 것처럼 이 얘기를 시작한 게 동업자의 어떤 행동이나 전략적 방향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고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부분에서 그런 걸 그러니까 확실히 아까도 예로 그러니까 뭐 이 구체적인 예가 뭐 굉장히 제 주변에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이게 뭐 다 적용되는지는 알 수 없는데 어쨌든 제 주변에는 쇼핑몰 운영을 오래 했던 사람들이 많고 그 사람들과 이렇게 단톡방 같은 걸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쇼핑몰 운영자들의 단톡방 같은 개념인 거죠. 그러면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그게 의미 있는 정보일 수도 있고 의미 없는 정보일 수도 있고 그냥 서로 뭐 그냥 하여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근데 항상 그 얘기들의 어떤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나 제가 하는 얘기나 패턴이 다 비슷해요. 접근 방법도 다 비슷하고 어떤 아이템에 대해서 얘기하면 야 그래서 그 키워드 조회수는 얼마야? 뭐 리뷰 얼마 달렸어? 뭐 상품 종류는 몇 개 있어? 경쟁사는 얼마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그 딱 정형화된 패턴으로 항상 제품을 분석하고 접근하고 그래서 이 상품은 괜찮은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그런 식으로 보는데 제 동업자가 제품을 컨택하는 방법을 제가 우연히 이렇게 뭐 이렇게 그 친구를 모니터링 하려고 본 게 아니라 되게 옆에서 뭐 하다가 이렇게 그 친구 모니터를 봤는데 저는 이렇게 기억자로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자리에서 왼쪽을 돌리면 이 친구 모니터가 딱 보여요. 그래서 우연히 이렇게 봤는데 굉장히 좀 독특한
방법으로 상품에 대해서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제 넷플릭스에서 미드를 봤는데 미드에서 주인공이 마트에 들어가서 유기농 아이스크림을 찾았는데 유기농 아이스크림이 없으니까 아니 어떻게 마트에서 유기농 아이스크림을 안 팔 수가 있냐 이러면서 막 지랄지랄을 하는 어떤 장면이 나왔다. 그러면서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대한민국에서는 그 어떤 마트에서도 유기농 아이스크림을 파는 곳이 없는데 미국의 마트에서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나 해서 자기가 서칭을 해봤더니 실제로 미국의 웬만한 마트에서는 유기농 아이스크림을 안 파는 마트가 없더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왜 한국에는 유기농 아이스크림을 안 파는 것인가 하면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던가 또 역시 뭐 넷플릭스에서 뭐를 보는데 무슨 차가 유행인데 미국에서는 왜 그 차를 서칭을 해보니까 한국에는 이제 막 유행이 시작되는 것 같다. 그럼 왜 미국이랑 한국이랑 유행의 갭 차이가 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게 인종적인 문제인가? 혹은 문화적인 문제인가? 혹은 뭐 날씨적인 문제인가? 어떤 문제인가? 이런 식으로 저는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혹은 제 주변에 쇼핑몰 운영했던 사람들이 단 한 번도 그 제품을 컨택하는 데 있어서 접근해보지 않았던 접근법들? 그런 것들을 이 동업자를 통해서 보고 있으니까 이게 무조건 맞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신선하게 그렇죠. 신선하고 굉장히 새롭고 그리고 이 친구가 말했던 게 예를 들어서 5개가 있으면 5개가 다 맞진 않더라도 이 5개 중에 뭔가 한두 개가 맞는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어떤 아이템을 얘기했었는데 야 그거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랑 너무 갭이 크고 나중에 뭐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템을 제시했는데 제가 그냥 거기다 대고 말이 되냐? 상식적인 아이템을 갖고 와라 이렇게 하면 이제 얘도 기분 상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좋게 표현해서 그거는 우리랑 이제 너무 파트가 다르고 하니까 우리가 이 비즈니스로 성공하면 나중에 그걸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애둘러 이렇게 얘기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보다 보니까 그 친구가 얘기했던 그때 그 아이템이 지금 굉장히 좀 한국에서 잘 자리를 잡고 성공하고 있다든가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좀 이 고인물들의 접근 방식이 무조건 옳은 게 아니다. 이 뉴페이스들이 필요하다. 근데 이게 마케팅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품 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마케팅 측면에서도 이 문제가 저희 같은 고인물들은 네이버의 영향력이 어떤지 알기 때문에 계속 네이버에 좀 집착하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면 좀 다음은 무시하고 네이버에 집착하면서 네이버 블로그라든가 뭐 네이버 카페라든가 혹은 뭐 네이버 지식인이라든가 제가 전에 브랜드 장명이나 그 상표권에서도 얘기했지만 네이버 쇼핑이라든가 이런 어떤 네이버에 계속 집착을 하면서 뭔가 네이버를 항상 베이스로 된 광고를 하고 네이버에서 어떻게든 노출 경쟁의 우위를 차지하고 그런 식의 기본적인 세팅을 해놓고 다른 매체들, 다른 채널들에 대한 광고를 생각하는 어떤 이 정형화된 패턴이 있다 그럴까? 근데 문제는 요즘의 어떤 패턴은 너무나 다양해져서 모바일에서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어떤 앱들도 너무나 많고 너무나 다양한 정말 그 판매 채널부터 마케팅 채널부터 유튜브나 이런 것들도 너무나 정말 다양한 채널들이 있어서 커뮤니티들도 마찬가지고 뭐 화장품 같은 경우도 성분만 뭐 해주는 어떤 화해 같은 앱들이 있던가 그 안에서도 분명히 마케팅이 또 이루어지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이 수없이 많은 채널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이 생초짜들이 나쁘게 말하면 좋게 말하면 뉴페이스고 나쁘게 말하면 이 생초짜들이 별다른 어떤 생각 없이 과거의 경험 없이 새롭게 어떤 접근했던 어떤 방법들이 정말 생각지 못한 대박을 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같은 고인물들은 늘 정형화된 패턴으로 뭐가 새로 나오든지 일단 네이버부터 세팅하고 가자. 네이버 먼저 노출 잡고 가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일단 리소스를 네이버에서 노출을 잡기 위한 리소스가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는 거죠. 내가 가진 리소스가 100이라면 일단 네이버를 세팅하는데 한 60 정도를 들이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남은 리소스는 40밖에 없어. 그 40의 리소스로 나머지 채널들도 뭐 공부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 안에서 효율도 찾아야 되고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패턴들이 있으니까 자꾸 리포트를 보게 되고 리포트를 보면서 자꾸 분석을 하게 되고 그 분석들도 굉장히 예전부터 해오던 분석 방법. 그러니까 계속 하던 대로만 하는 그런 거? 근데 생초짜들은 이게 네이버에 대한 집착이 없기 때문에 내가 리소스를 가진 게 100이 있으면 100을 막 골고루 막 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애초부터.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생초짜니까 리포트도 볼 줄도 몰라. 데이터도 볼 줄도 모르고 이걸 해석할 줄도 몰라. 그러니까 그냥 뭔가 느낌대로 하는 경향도 있는 거고 트렌드를 따라가면서 하는 경우도 있는 거고 아무리 생초짜라도 자기가 어떤 SNS나 뭐 커뮤니티나 뭔가 이런 비즈니스를 영위하면서 서칭을 하는 것들이 보면 대충 뭐가 유행이다 정도는 알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접근 방법이 오히려 우리 같은 고인물들보다 더 훨씬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요즘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조건 옳다. 그게 항상 맞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고인물이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늘 해오던 패턴대로 하는 것보다 이제는 좀 굉장히 다변화된 이 사회에 맞춰서 좀 뉴페이스들의 어떤 새로운 접근 방식들을 좀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마케터들을 뽑을 때도 정말 마케팅에 경험이 없는 사람을 오히려 마케터로 뽑는다던가 제품 기획을 한 번도 해본 사람이 없는 사람한테 뭔가 제품 기획을 한 번 맡겨본다던가 좀 그런 트라이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요즘 좀 그런 거를 개인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뉴페이스들은 그 업무 자체의 이해도 자체가 없기 때문에 리스크가 뭔지도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패턴이 좀 나타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접근 방법이 좀 신선해 보일 수도 있고, 물론 그게 폭망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의외로 떡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요즘 계속 그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아, 내가 이게 하는 방식이 너무나 패턴화돼 있다. 너무나 고정되어 있다. 근데 내가 내 스스로 그걸 알고 있으면서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 결국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과거의 경험과 어떤 성공했던 기억과 이런 것들을 다 외면하면서 새로운 뭔가를 받아들여서 나 자신을 새롭게 만든다는 게 정말 힘든 거라는 걸 느껴요. 거의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해.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든 이건 뉴페이스들을 도입을 해서 업무의 어떤 뭔가 프레시함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물론 그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겠죠. 큰 기업들이나 시스템이 있는 기업들은 그런 시도들이 좀 더 쉬울 수 있겠죠. 아까 에디가 말한 것처럼 그런 회사 측면에서도 어떤 유행하는 업무의 패턴 방법들이 새롭게 도입이 될 거고, 패러다임을 바꾸는 어떤 시스템들이나 뭐 그런 것들이 도입이 될 거고, 그러면 그 회사들은 그런 것들을 도입해서 트라이하기 좋은 환경들을 가지고 있을 거고, 우리 같은 듣보잡 자영업자들은 그런 게 뭔지도 모르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업무 방식이 뭔지도 모르고 안다고 해도 도입하기도 쉽지 않고, 이런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걸 뭐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런 개념 자체를,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 이게 다인가요? 네, 요즘 같은 정말 다채로운 사회잖아요. 너무나 변화가 빠르고, 이런 사회에는 훨씬 더 좀 잘 꼭 필요한 그런 게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저에 대해서 좀 뭐 자책은 아닌데 좀 한계가 좀 뚜렷하구나, 좀 그런 생각에. 그렇죠. 주님은 특히 주관이 되게 강한 분이라서 그렇죠. 이런 영상들도 다 찍어왔지만 어떻게 보면 정형화된 것들을 지금 유튜브에 올려주시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슬픕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슬퍼하지 마세요.